제6과 김치를 볶은 후에 물을 넣으세요. 자, 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음연이라는 문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형은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냥 if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if 돈이 많다. 그러면 뭐 할 거예요? 돈이 많다. 여행을 갈 거예요. 자, if 돈이 많다. 여행을 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요. 자, 이 부분이 여기에 영향을 줘서요. 이게 바뀝니다. 받침이 있어요. 음연으로 바뀌게 됩니다. 돈이 많으면,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다를 빼고 받침이 있으면 음연으로 바꾸면 됩니다. 돈이 많으면 if 돈이 많다. 여행을 갈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다음 것도 봅시다. 시간이 있다. if 시간이 있다. 연락하세요.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 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다를 빼고 받침이 있습니다. 음연. 시간이 있으면 연락하세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번은 받침이 없는 것을 보도록 합시다. if 단어를 모르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을 찾다. 사전을 찾으세요. 아니면 저에게 물어보세요. 자, 우리가 대화 시간에 배운 것처럼 언제든지 anytime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if 단어를 모르다. if가 여기로 갑니다. 자, 다를 지우고요. 받침이 없습니다. 받침이 없으면 받침이 없을 때는 면만 넣으면 됩니다. 모르면. 단어를 모르면 사전을 찾으세요. 단어를 모르면 저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여기 정리를 해보면요. 받침이 있으면 음연이고요. 받침이 없으면 면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명동에 가고 싶다. if 명동에 가고 싶다. 지하철을 타세요. 자, if 명동에 가고 싶다. if가요. 여기로 와서 다를 빼고 받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연이 들어가면 되겠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명동에 가다. if 명동에 가다. 예쁜 옷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자, 역시 if가 이쪽으로 가서요. 다가 없어지고 받침이 없네요. 면만 들어가면 되네요. 명동에 가면 예쁜 옷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제가 방금 이런 말을 했는데요. 자, 받침이 있다. 받침이 없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if가 들어갈 수 있는데 if 받침이 있다. 받침이 있으면 음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if 받침이 없다. 받침이 없으면 면.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받침이 있으면 음연, 받침이 없으면 면. 이렇게 계속 얘기했죠. 자, 이것이 if 이런 뜻입니다. 특별한 변화를 두 개 살펴볼 텐데요. 하나는 덥다, 너무 어렵다 해서 비읍 받침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읍 받침이 있을 때는 어떻게 바뀌는지 봅시다. if 덥다, 에어컨을 켜세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요. 덥다는 받침이 있으니까 음연을 붙여줘야 할 텐데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자, 비읍은요. 우로 바뀌죠. 그래서 더우면이라고 바뀝니다. 그러니까 비읍이 없어지고 우면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 어렵다. 오, 이 책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요. if 너무 어렵다. 다른 책을 공부하세요. 아니면 다른 책으로 공부하세요. 이렇게 될 텐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읍이 있으니까 비읍이요. 우면 너무 어려우면 다른 책을 공부하세요.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리을 받침입니다. 리을 받침인데요. if 기숙사에 살다 편리해요.
이런 표현인데요. if가 이쪽으로 들어가면 다가 없어지고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있으니까 으면, 살으면이라고 할 것 같지만 리을 받침은 특별합니다. 스페셜 케이스예요. 그래서 리을은 으가 안 들어가고 살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봅시다. 받침이 있으면 으면, 받침이 없으면 면인데요. 리을 받침이 있으면 이것도 역시 면만 들어갑니다. 자, 하나 더 해봅시다. if 여권을 만들다 외국에 갈 수 있어요. 자, 한국 사람이 여권, 패스포트를 만들다, if 만들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를 빼고요. 리을 받침이 있으니까 면만 붙이면 되죠. 만들면 여권을 만들면 외국에 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만 더 해봅시다. 디귿 불규칙이 있는데요. 디귿도 특별하게 변합니다. if 한국 음악을 자주 듣다 한국어를 잘할 수 있어요. 역시 if가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받침이 있으니까 듣으면이지만 디귿은 리을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요, 디귿이 아니라 들으면이 되겠죠. 한국 음악을 자주 들으면 한국어를 잘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하나 더 해본다면 걷다, 많이 걷다, if 많이 걷다, 많이 걸으면 건강해져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를 더 풀면서 연습해 봅시다. 자, 면 부분의 문제를 풀어봅시다.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자, 시간이 있다에다가 if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시간 있으면 저 좀 도와주세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시간이 있다에서요, 다를 빼고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있으면 으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 책을 빌리고 싶어요. 그러면 책을 빌리고 싶다 다에서 다를 빼고 받침이 있으니까 으면을 넣으면 되겠죠. 자, 써봅시다. 책을 빌리고 싶으면 도서관에 가세요. 책을 빌리고 싶으면 도서관에 가세요. 단어를 몰라요. 그러면 단어를 모르다 다를 빼고요. 받침이 없네요. 받침이 없으면 면만 붙이면 되죠. 써봅시다. 단어를 모르면 사전을 찾으세요. 단어를 모르면 사전을 찾으세요. 자, 방안이 너무 더워요. 그러면 자, 더워요는 원래 덥다였죠. 덥다에서 다를 빼는데요. 받침이 있으니까 으면 이렇게 붙이면 됩니까? 아니요. 비읍 받침이 있습니다. 비읍 받침이 있으면요. 비읍 받침은 우면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요. 방안이 너무 덥다. 더우면 이렇게 우면으로 바뀌고요. 비읍이 없어지는 겁니다. 에어컨을 켜세요. 방안이 너무 더우면 에어컨을 켜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2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돈을 많이 벌다. if 돈을 많이 벌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이거는 어떻게 바뀌면 됩니까? 다를 빼버리고요. 리을 받침이 있으니까 으면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고요.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리을이에요. 자, 이거는 으면이고요. 받침이 없거나 리을 받침이면 면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면이라고 얘기해줘.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새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고향에 돌아가요. if 고향에 돌아가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 고향에 돌아가요. 뭐해요? 친구들을 만날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분을 좀 바꿔볼게요. 고향에 돌아가다 다를 빼고요. 받침이 없으니까 면만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면 뭐 할 거예요? 고향에 돌아가면 친구들을 만날 거예요. if 한국어를 잘해요. 그러면 뭐 해요? 한국 회사에서 일할 거예요. 자, if가 들어갔으니까 잘하다 다를 빼버리고요. 받침이 없으니까 면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한국어를 잘하면
한국어를 잘하면 한국 회사에서 일할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뭐은 후에 라는 문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뭐 했어요? 저는 숙제를 했어요. 그리고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커피를 마셨어요. 그리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 이를 닦았어요. 그리고 잤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1, 2, 3, 4, 5, 6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자, 이 부분만 얘기를 해봅시다. 숙제를 했어요. 그리고 밥을 먹었어요. 1번, 2번을 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숙제를 하다, 그리고 나서 밥을 먹었어요. 숙제를 하다에서요. 다를 빼버리고 받침이 없습니다. 받침이 없으면 니은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숙제를 한 후에 밥을 먹었어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요. 밥을 먹었어요. 커피를 마셨어요. 2번, 3번을 합쳐봅시다. 그러면요. 밥을 먹다, 다를 빼버리고요. 받침이 있네요. 받침이 있으니까 은 후에, 받침이 없으면 니은, 받침이 있으면 은입니다. 밥을 먹은 후에 커피를 마셔요. 그냥 마시다라고 표현해봅시다. 마셔요, 마셨어요. 자, 이번에는 커피를 마시다, 집에 가다를 봅시다. 커피를 마시다, 받침이 없습니다. 받침이 없으니까 마신 후에 집에 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집에 가다, 이를 닦다 한번 해봅시다. 여기는요, 집에 가다, 다를 빼버리고 받침이 없습니다. 그러면 니은을 붙여주죠. 집에 간 후에 이를 닦다, 이를 닦아요, 이를 닦았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를 닦다, 자다. 이 부분을 표현해 봅시다. 이를 닦다에서 다를 빼버리고요. 받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닦은 후에 자요, 잤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받침이 있습니다. 은 후에. 받침이 없습니다. 니은 후에. 이렇게 받침이 있으면 은 후에, 받침이 없으면 니은 후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연습해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요. 그리고 씻어요. 아침에 일어나다, 다를 빼버리고요. 받침이 없으니까 일어난 후에 씻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은요. 씻다, 받침이 있네요. 그러니까 씻은 후에 옷을 입어요. 받침이 있으면 은을 씁니다. 자, 이 부분 해봅시다. 옷을 입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받침이 있네요. 옷을 입은 후에 학교에 가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를 풀어보면서 더 연습해 봅시다. 자, 뭐뭐은 후의 부분에 문제를 풀어봅시다. 식사를 하다, 그리고 커피를 마시다. 자, 식사를 하다, 이 부분을 바꿔줘야 되는데요. 자, 이 부분에 다를 빼고 받침이 없습니다. 받침이 없으니까 니은을 붙여주고 후에 라고 얘기하면 되죠. 식사를 한 후에, 니은을 붙여주고 후에 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없어요. 은 후에, 니은 후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농구를 해요. 그 다음에 샤워를 해요. 자, 농구를 하다 써봅시다. 농구를 하다. 다를 지워버리고요. 받침이 없습니다. 농구를 한 후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농구를 한 후에 샤워를 해요. 자, 밥을 먹다네요. 밥을 먹다. 밥을 먹다인데 먹다에서 다를 지웁니다.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있으면 은 후에, 그러니까 밥을 먹은 후에 이를 닦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메일을 보냈네요. 이메일을 보내다. 보내다에서요. 다를 빼버리고 받침이 없네요. 받침이 없으면 니은 후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메일을 보낸 후에 컴퓨터를 껐어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영화관이네요. 영화를 보다 써보겠어요. 영화를 보다에서요. 다를 빼버리고 받침이 없으니까 니은 후에 영화를 본 후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흐엉 씨는 어제 무엇을 했어요? 뭐뭐은 후에를 사용하여 글을 완성하세요. 자, 이 사람은 민수 씨네요. 이 사람은 흐엉 씨고요. 흐엉 씨는 민수 씨를 만났네요. 자, 그리고요. 영화를 봤어요. 그리고요. 마트에 가서 장을 봤어요. 장을 보다. 자, 그리고요. 요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밥을 먹었죠. 식사를 하다. 자, 그 다음에 텔레비전을 보다. 그림이 좀 이상한데요. 이 사람은 민수고요. 이 사람은 남편이에요. 남편? 이 사람은 아마 민수 씨였던 것 같은데. 나중에 알아봅시다. 자, 봅시다. 민수 씨와 흐엉 씨가 만났어요. 흐엉 씨는 민수 씨를 기다렸어요.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민수 씨를 만난 후에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갔어요. 극장에서 영화를 본 후에 마트에서 장을 봤어요. 마트에서 장을 본 후에 집에 돌아와서 요리를 했어요. 요리를 한 후에 가족들과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한 후에 텔레비전을 봤어요. 자, 이런 걸 써주시면 되겠네요. 봅시다. 어제 흐엉 씨는 회사 앞에서 민수 씨를 기다렸습니다. 민수 씨를 만나다에서 다를 빼고 니은 후에 만난 후에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갔습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보다에서 다를 빼고요. 받침이 없으니까 니은 후에, 그러니까 영화를 본 후에 마트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을 보다에서 다를 빼고요. 역시 니은 후에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장을 본 후에 흐엉 씨는 남편과 집에 돌아왔습니다. 흐엉 씨는 맛있는 요리를 하다. 역시 다를 빼고요. 니은 후에 맛있는 요리를 한 후에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다 후에 식사를 하다에서요. 다를 빼고 역시 니은 후에 식사를 한 후에 거실에서 다 함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수 씨가 흐엉 씨 남편인가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흐엉 씨의 남편이 김민수 씨가 맞네요. 네, 헷갈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뭐뭐기 전에라는 문법을 살펴봅시다. 자, 먼저 밥을 먹어요. 그리고 커피를 마셔요. 그리고 영화를 봐요. 남자친구와 만났습니다. 먼저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영화를 봐요. 자, 이런 순서입니다. 자, 밥을 먹다 커피를 마시다. 커피를 마셔요. 자, 전에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전이라는 것은 before라는 뜻인데, 그래서 커피를 마셔요. 그 전에 앞에 뭐 있어요? 그걸 여기에 써주시면 됩니다. 밥을 먹어요. 자, 그래서요, 커피를 마시다 전에 앞에 뭐 했어요? 마시기 전에 이것만 써주시면 됩니다. 다를 없애고 기 전에를 써주시면 돼요. 의미는요, 영어로 before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커피를 마시다, 영화를 보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영화를 봐요. 앞에 뭐 있어요? 커피를 마셔요. 그래서 커피를 마셔요 이렇게 써주시고요. 여기에다가 기 전에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무슨 의미냐면 커피를 마셔요. 그 앞에 무엇을 했습니까? 이런 것들이죠. 커피를 마시기 전에 밥을 먹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 더 해봅시다. 숙제를 해요. TV를 봐요. 자, TV를 봐요. TV를 보다 이렇게 쓰시고요. 숙제를 해요. 자, 이렇게 쓰면 TV를 봐요. 그 앞에 숙제를 했어요. 그래서
TV를 보기 전에 숙제를 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이 부분을 봅시다. TV를 보다 그리고 음식을 만들다. 이거 먼저 써야 되죠. 음식을 만들다. 자, 그리고 TV를 봐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를 지우고요. 만들기 전에, 음식을 만들기 전에 TV를 봐요. TV를 먼저 봐요.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해봅시다. 씻다, 자다, 씻어요. 그리고 자요. 그러면요. 자다, 씻어요. 이렇게 쓰고요. 다를 빼고 자기 전에 씻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영어로 하면 씻어요, before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에는요, before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뭐뭐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리을이에요, 받침이 디귿이에요. 다 똑같이 기 전에만 붙이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요, 뭐뭐은 후에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 이걸 보면은 밥을 먹다 커피를 마시다 하면 밥을 먹은 후에 커피를 마시다 이렇게 되는데, 기 전에가 들어가면 이렇게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커피를 마시다, 영화를 보다, 커피를 마신 후에 영화를 봐요. 그런데 기 전에는 반대니까 영화를 보기 전에 커피를 마셔요. 이렇게 반대로 순서를 바꿔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도 해봅시다. 숙제를 한 후에 TV를 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기 전에를 쓰면 TV를 보기 전에 숙제를 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TV를 보다, TV를 본 후에 음식을 만들어요. 그런데 기 전에를 쓰면 음식을 만들기 전에 TV를 봐요. 이렇게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도 봅시다. 씻다, 씻은 후에 자요. 그런데 기 전에가 나왔으니까 자기 전에 씻어요. 이렇게 순서를 바꿔놓으면 되겠죠. 자, 이제 우리 연습 문제를 보면서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뭐기 전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먼저 손을 씻어요. 그리고 밥을 먹어요. 자, 그래서 밥을 먹어요. before 밥을 먹어요. 손을 씻어요. 밥을 먹기 전에. 자, 먹다 해서 다를 빼고 기 전에를 썼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준비 운동을 해요. 수영해요. 근데 수영하다를 써야 되는데 수영하다에서 다를 빼고 수영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해요. 자, 영화표를 사요. 자, 그리고 영화를 봐요. 영화를 보다, 영화를 보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before 영화를 봐요. 영화표를 사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표를 붙여요. 먼저요, 우체통에 넣다. before 우체통에 넣다 라고 생각을 하면요, 우체통에 넣기 전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4번을 보면요, 신발을 벗어요. 방에 들어가요. 방에 들어가다. 다를 빼버리고 기 전에, 방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어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봅시다. 출근해요. 출근하기 전에 밥을 먹어요. 출근해요. 그 전에 무엇을 합니까? 출근하기 전에 씻다, 씻어요. 그러니까요, 씻다가 먼저고 그 다음 출근해요. 밥을 먼저 먹고요, 그 다음 출근해요. 이런 순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잠을 자기 전에 이를 닦아요. 잠을 자기 전에 숙제를 해요. 자, 그래서요, 숙제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잠을 잡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행을 가기 전에 표를 예매해요. 여행을 가기 전에 짐을 싸다, 짐을 싸요. 그러니까 먼저 짐을 싸요. 그 다음 여행을 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 부분을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